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세음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조금 하고 가자면 중세 다성음악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먼저 오르가눔이라는 그런 장르가 있었고, 이 오르가눔은 병행 오르가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 오르가눔과 장식 오르가눔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는 중에 6개의 리듬 선법도 또 개발이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레오넨과 페로탱으로 대표되는 노트르담 악파가 왕성히 활동을 했다는 것도 우리 한번 알아봤었고, 그 레오넨과 페로탱이 다루었던 그런 다성음악 중에서는 순수 오르가눔이 있었는가 하면 또 거기서 파생되었던 대체용 클라우줄라가 또 있었죠. 이 클라우줄라와 함께 다성 콘둑투스가 또 한 장르로 짧게나마 자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테트가 나오게 되죠. 모테트 같은 경우는 중세 다성음악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테트는 뒤 음악의 역사 안에서도 계속 발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장르로 평가가 됩니다. 다시 13세기로 돌아가서 모테트가 13세기 후반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작곡 양식이 되었었고, 이러한 모테트 양식은 점점 더 발달하게 되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틀은 유지가 되었었지만 음악적인 내용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주된 요인은 리듬 체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12세기나 13세기쯤에 썼었던 그런 6개의 리듬 선법을 대체하는 기보법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해드릴 프랑코 기보법인데요. 작곡가이자 이론가였던 프랑코 폰 켈른의 저서 리듬이 측량되는 노래 기술이라는 책에서 프랑코는 개개의 음표의 고정된 음가를 지칭하는 그런 기법을 발견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음표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의미로서의 기보법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정량기보법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표에 나오는 브레비스랑 롱가 두 가지 종류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거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 프랑코 기보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시의 모테트의 작곡 방식을 보자면 맨 밑에 있는 테노르 성부죠. 테노르 성부는 움직임이 아주 느린 긴 박자의 리듬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성부 듀플룸에서는 조금 더 리듬이 세분화돼서 움직임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리고 트리플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빠른 활동적인 리듬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거가 이제 모테트 작곡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던 데는 프랑코 기보법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썼던 그런 리듬 선법을 표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 리듬 선법에서는 음표의 시가가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문맥에 따라 리듬 선법을 해석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리듬 선법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코가 기존의 음표에다가 고정적인 시가를 이제 줘야겠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어떤 음표를 어느 정도 길이로 우리가 하도록 약속하자라는 이 기보법을 고안을 해서 모테트의 발전과 확립에 더욱 힘을 실었던 것입니다. 옆에 그 표를 보자면요. 두플렉스 롱가, 브레비스, 세미 브레비스 이렇게 지금은 동그란 음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렇게 제가
만년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만년필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서 조금 더 네모 음표를 그리는데 조금 더 유용해졌기 때문에 저런 음표 모양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랑 이제 연관 지어 보시면은 음표는 저렇게 각진 네모 형태가 되었었고요. 지금 두플렉스 롱가는 롱가의 이제 훨씬 롱가보다 2배 내지 3배로 긴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 3분법은 그대로 기본 체계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롱가가 3등분이 되면은 브레비스가 되고 브레비스를 다시 또 3등분을 하면은 세미 브레비스가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고안을 한 것이 프랑코였죠. 그래서 모테트 하면은 뭐 이렇게 나란말도 가사도 각각 그 나란말에 따라서 다르고 각각의 성부도 이제 다르게 진행되는 나름의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향유하던 층도 되게 소수에 국한되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13세기부터는 이제 중엽 이후에 이러한 프랑코식 그 노테이션을 씀으로써 뭔가가 조금 더 양식화되고 정리되는 그런 또 양상을 보여서 이 이후로는 이런 모테트를 프랑코식 모테트라고 부르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리스닝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프랑코식 모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리듬에 조금 진행이 뚜렷이 나타나는 걸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트리플룸에서 따다단딴 따다단딴 이라는 리듬이 그러니까 8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죠. 지금 현재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이제 리듬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이 곡의 특징인데요. 곡의 길이는 한 2분 30여 초 되는데 이런 프랑코 모테트의 특징을 잘 살려내는 부분이 1분 28초 이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리스닝 테스트 보는 거 대비로 나중에 리스트를 나눠 드릴 건데 그때 여러분 곡 들으시면서 공부하실 때 1분 28초 이후를 꼭 들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새 성부의 리듬, 뚜렷한 리듬 진행을 조금 구분을 해 주시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 목소리로 따따단딴 따따단딴 나오는 리듬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기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가사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전형적인 궁정의 사랑을 이제 얘기한 그런 가사인데요.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여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예, 그런 노래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에 따른 형식은 다음 세속음악에서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프랑코 기보법 이후에도 기보법은 또 발전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페트루스 데 크루체라는 사람이 그 3개 이상의 세미 브레비스를 가지고 더 짧은 음가를 갖다가 표현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기보법을 페트루스 기보법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또 사용한 이제 모테트가 또 작곡이 되었었는데
특징적으로 트리플룸 성부에 나오는 리듬이 상당히 빠른 리듬이 나와요. 그래서 리듬을 제가 세음 이상이라 그랬죠. 세음까지는 이제 세미 브레비스를 쓰면 되는데 네음, 6음, 뭐 7음 이런 식으로는 이거 더 음가를 더 짧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그런 기보법이 페트루스식 기보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프랑코 기보법이랑 페트루스 기보법이랑 모테트를 가지고서는 현대 악곡의 이제 그 악보 기보법으로 전환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악보들은 모테트를 그 발전 상황에 따라서 기보법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악보 같은 경우는 완전 초기의 모테트를 보여주어요. 그래서 두플룸과 트리플룸에서는 리듬 선법을 이제 사용을 하였죠. 그래서 제1 리듬 선법을 사용을 하면서 두 성부가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을 하게끔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패턴 또한 상당히 동일한 패턴이 계속되게 작곡을 하였죠. 그런 반면에 두 번째 이제 악보를 보자면 이 악보는 프랑코 모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악보에서는 보면은 트리플룸이랑 두플룸 사이에 리듬 선법에 대한 그런 자취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동일한 리듬형으로 진행도 하지 않습니다. 외려 이 리듬이 조금 엇갈리게 가는 그러면서 조금 복잡함을 표현을 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악보가 그 페트루스식 그런 모테트의 예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새 악보다 제가 현대식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기보법으로 바꾼 그런 예들인데요. 페트루스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짧은 음가들을 더 이제 표현하는 거 트리플룸 성부에 그걸 조금 더 주력을 해서 그러한 악보를 딱 보시면 특징이 상당히 잘 나타나시죠. 그래서 트리플룸 성부에서 상당히 빠르고 장식적인 그런 음표들을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페트루스식 그런 노테이션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 음악의 다성 음악 파트를 기보법의 발전과 함께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성 음악의 특이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다성음악의 출현으로 기보법은 상당히 활발히 발달하게 되었어요. 발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음고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우마 기보법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이런 음높이의 표현뿐만이 아니고 음의 길이도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음가를 위한 그런 프랑코 기보법까지 사이에는 또 그 모드를 또 표현을 했던 리듬 기보법까지 나왔었던 것이 다성음악의 한 또 면이고요. 그리고 레오넨과 페로탱으로 대표되는 오르가눔에서 그리고 또 모테트로에 이렇게 이사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심플하게 다성음악이었다는 그런 각각의 성부를 그냥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는 오르가눔의 그런 개념에서 그것이 훨씬 더 발전이 되고 가사가 또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리듬이 훨씬 더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면서 이제 모테트로 이행이 됐던 것 그런 면도 한 가지 다성음악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좀 전에 얘기했던 오르가눔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순수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그런 종교적 배경이 점점 클라우술라랑 모테트라는 그런 장르가 나오면서 이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가 세속적으로 많이 변모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당연히 모테트에서 이제 다른 주제를 사용을 하고
다른 말을 사용을 하는 거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중세의 세속음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